네, 저희가 제목을 3월 증시 파이팅 할까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묘하지 않습니까? 아주 좋다고 보기도 힘들고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시장에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적인 부분 다음 달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네. 연구위원께서는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입니까? 뭐 사실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월 달도 사실 2월 달과 비슷해서 지수 레벨대에 대한 재미는 별로 없을 거는 같지만 사실 조정이 조금 길어진다면은 분할 매수하는 접근은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낙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또 시장에 크게 조정을 이제 키운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저는 보다 조금 확실한 사실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PCE 지표가 사실 시장의 하단을 이제 하방을 이제 하방을 이제 좀 자극을 시키는 재료로 이제 작용을 했지만요. 궁극적으로 보자면은 PC의 물가 기여도 중에 소비자들이 쓰는 그런 그 지출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약간 일회성 요인이 포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물가 상방 압력은 그렇게 많이 크지만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시장은 이제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지가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네. 같거든요. CPI가 꺾이려면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과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느냐가 좀 포인트가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미시간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자면은 사실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월 달 그 미시간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보자면은 4.1%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2년물 금리보다도 더 떨어진 수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물가에 대한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떻게 보자면 점진적으로 우상하는 재료는 사실 확실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가 지금 시장이 우려할 정도로의 그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상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 그렇게까지 높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확실한 한 가지란 얘기는 디스인플레이션은 시작됐고 네. 방향성은 잡혀 있다. 이 잡음은 있지만 이렇게 그걸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사실 이 그 고금리가 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그럼 실제로 3월에 빅스텝 갈 가능성은 낮게 보시겠네요. 네, 저는 3월 달에 25bp 인상 가능성을 일단 높게 보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도 사실 그간 발언을 보자면은 50bp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약간 가능성을 높게 잡는 위원들은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소수 의견에 불과하고 그 의견을 이제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사실 올해는 투표권이 이제 부재한 위원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좀 나오면서 원화 환율이 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는 좀 부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3월 달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3월 달 전망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고 3월에 가장 큰 빅 이벤트라고 하면 중국 양회 정도 저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시장은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요? 한국이 사실 올해 이제 YTD 기준으로 봤을 때 여타 증시 대비 주식 성과가 조금 좋은 한 해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좀 작년과 대비해서 다른 점을 포인트를 둬야 될 게 중국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제 중국이 사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사실 경제 성장률 5%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양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한 해고요. 부양 정책이 이제 강도가 높아진다면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라든지 대만 관련된 수출 국가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사실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약세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고 지금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요.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대만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중심으로는 사실 이머징 쪽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크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소폭 이제 또 유입이 되는 흐름이 최근에 또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테마가 사실 아시아 증시의 그 수급 요인을 좀 개선시켜주는 요인이 또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4일 날 개최된 양해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죠. 일단 뭐 내수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인프라 부양 정책을 이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시장은 기대감을 점차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뭐 관련 지표도 사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지수라든지요. 이제 2월 달 초에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 예상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양 지표 모두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수출에 또 연관이 되고 네네. 수출은 사실 코스피와 이제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이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그 하락하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더 세진다라고 선방하고 보시면 있는 될 것 이유가 같고요. 그거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군요. 네. 최근에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이용권님께서 소비 성장 방어 회복 이렇게 네 가지 분류를 본다라면 그 중에 회복 국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요 원자재 수출 국가가 이제 주식 이제 나래비를 세웠을 때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우리나라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출과 연계성이 높은 즉 이제 글로벌 교역량에 따라서 사실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좌지우지되는 국가들이 증시 하락폭이 굉장히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익 추정치도 가장 가팔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작년과 거꾸로 반대로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한 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YTD 기준으로 아까 제가 한국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국가 전체별로 뜯어보았을 때도 네. 회복 국가들 한국이라든지 대만, 홍콩 항생 지수의 그 수익률이 여타 이제 증시 대비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를 딱 보니까 이제 네.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회복 국가라는 건 한국, 대만, 홍콩 쪽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네. 그러면 섹터 쪽은 어디를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섹터 쪽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저는 연중 내내 IT가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반도체 EPS의 하향 조정이 멈추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반도체 위주의 그 증시가 레벨이 상단히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편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순환매 로테이션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3월 달만 놓고 보자면은 아무래도 제가 중국을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관련된 테마가 플레이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인프라냐 소비냐 이제 또 이제 양분화가 될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소비보다는 인프라가 좀 더 강세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사실 순차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날 것 같은 게 중국 국가들 이제 소비 행태를 보면요. 저축액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를 이제 늘리지 않고 있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왜냐라고 봤을 때 사실 자산 가격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굉장히 이제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가격이 이제 점차 회복되는 국면에서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그게 이제 소매 지표라든지 이제 지표상 숫자로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된 이제 투심이 일단 1차적으로 개선되는 게 사실 조금 편안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2차 전지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2차 전지 뜨겁습니다. 2차 전지주는 사실 그 2월 달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증시가 한 마이너스 0.2% 정도 이제 약보합 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네. 한 13%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증시가 레벨에서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2차 전지도 사실 점진적으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의 이제 그 기회로 이제
이번 달은 3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의 대안으로는 이제 성장주가 사실 조금 편안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미디어라든지 게임은 사실 이익 영향력도 확대되는 업종이고 2차 전지 수급과 반대되는 이제 반대로 흘러가는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2차 전지가 이제 아무래도 좀 쉬어가면은 관련 업종이 좀 세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 반면에 미디어하고 게임주 이쪽은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3월 전략에 도움 받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